안녕하세요. 한때는 착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를 하다가 이제는 정체가 들통나버린 아쿠마 유튜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서 악의 꽃이 된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착하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서는 착하면 호구된다, 착하면 만만하게 본다, 착하다는 거 칭찬 아니다, 이런 뻔한 처세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 주장은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게 맞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착함 이꼴은 호구,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요. 착함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착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착하면 호구당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착한 것하고 착한 것과 유사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착한 것이 과연 뭘까? 이 사전적 정의를 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착하다는 뜻이 제가 사전에 뒤져보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곱다, 두 번째 바르다, 세 번째 상냥하다. 근데 1번, 3번 곱다, 상냥하다는 그런 척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원 영색하는 사람, 착한 척하고 상냥한 척하는 사람, 하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 그래요. 바로 2번, 바르다. 이 바르다 하니까 바르다 김선생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바르다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았다. 사회 규범을 잘 따른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자면 주법정신이 투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건 아주 압축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공중도덕이 될 수도 있고, 인의예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사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착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르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르다에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상냥한 척, 착한 척. 여러분 착한 척 하는 거 존나 쉬워요. 근데 바르게 사는 거? 그건 어렵거든요. 그거는 자기 본 모습 그 자체예요. 삶의 발자취.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고 선량하게 사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착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상냥한 척하면은 대본에 다 속잖아요. 왜냐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달콤한 말로 꼬이면은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법과 원칙, 도덕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착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착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착함과 유사한 속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이제부터 언급하는 것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통해서 착하다는 감정을 느꼈을 때 그때 착한 사람으로 오인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냐? 이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겁쟁이. 이 가정에서 착한 아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혼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조금만 겁을 줘도 말을 잘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이제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이제 순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주 기초적인 인간관계, 가정이라는 테두리 자체가 나한테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당연히 두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성장했을 때도 나보다 강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만만한 사람에게 착해야 진짜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능한 사람. 착한데 능력이 없다는 말, 특히 직장 생활에서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능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태도가 유순하거나 행동이 얌전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뭘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덜 욕을 먹어요. 그냥
그런 거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착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애는 아닌데 평균치보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또 얘가 얌전하고 고분고분하니까 사람은 좋아. 그래서 걔는 착해. 착한 게 뭐야? 고분고분한 거. 고분고분한 게 근데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은 선한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애정결핍 있는 사람, 인정욕구 있는 사람. 애정을 갈구하는 타입이 있어요. 뭐 성장 과정이 문제가 됐든 기질적으로 그렇게 됐든 진짜 별것 아닌 사람한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위에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이랑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줘요. 그 부탁이란 게 그 사람이 어려워서보다 자기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 사람 거를 빼앗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부탁을 들어줘요. 집에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저의 모친. 남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진짜 갈슬게 빼줄 정도로 정말 잘해주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방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학원 보내줄 돈도 없어요. 심지어 문제집 사줄 돈도 없어요. 근데 개나 소나 돈 다 빌려주고 보험 다 들어주고 돈 끌어온 사람이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보험도 들어주고 돈도 꿔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그때 돈 빌려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거야. 10년 전인가? 제가 다른 데서 살다가 어머니 소유의 집으로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뭔가 처신이 잘못돼가지고 되게 내가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입자가 집을 빼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자꾸 이 말을 바꾸고 계속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이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짐을 빼주고 그 보증금을 받아야지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말을 바꾸니까 사람이 빡이 치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와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중간에 뭐 괜찮아요. 뭐 어째요. 이러면서 남의 사정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1월달이었나 2월달이었나 엄청 추울 때였거든요. 2010년도인가? 그때 폭설 내리고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 딸내미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남의 앞으로 평생 안 볼 사람 그 사정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들의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매기려고 연매기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호인인 척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여러 명 생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도 이사 갈 때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 올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입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개지랄을 하고 왔어요. 한따까리 하고 왔다고. 내가 진짜 착하게 살고 싶고 얌전하게 살고 싶고 나도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엔 싸우게 만든 거예요. 또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또 언성이 높아진 거야. 자꾸 일을 그르치게 만드니까 막 엄마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언성을 높여가지고. 그랬더니 부동산 아줌마가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좋으신 분인데 막 이지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비슷한 거 굵은 거 얇은 거 중간 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백날 자기만 착한 사람 되고 나만 악취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악다구니 쓰는 사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일을 버려놓고서 수습은 내가 하게. 그렇게 해서 내가 손절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른바 착한 손절이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쌉소리하는 인간들 나왔다고 뭐 가족 씹는다 어쩐다. 근데 나는 과거에 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게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어디 주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하는 것 뿐인데 쌉소리 하려면 돈 내. 세입자라는 사람도 존나 개념이 없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던데 그 사람들 집을 빼고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베란다 유리가 깨져 있고 진짜 못을 그렇게 쳐박았는지 장돌이 들고 그거를 못을 일일이 뽑았는데 50 몇 개인가? 아니 그거 망치질로 받기도 힘들겠어. 무슨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처럼 온갖 곳곳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아무튼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행동은 착한 행동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돈 꿔주는 것. 정말 힘든 친척, 지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 이거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는 좋은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근데 지 할 일 다 하고 지 돈 다 쓰고 아니야 지 돈도 있는데
얘한테 돈 꿔달라고 하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렇게 호구한테 가가지고 돈 꿔달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꿔주는 것. 이거는 근데 나쁜 행동을 부추기는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는 겁니다. 진짜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당해봤다고. 제가 책 사볼 돈도 없었어요. 학원은커녕 책을 사볼 돈도 없었고 뭐 책 사게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 빼고 다 퍼줬더라. 그렇게 막 힘들다 그래놓고서 남한테는 그렇게 많이 퍼줬어요. 심지어 나는 친딸인데도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세요. 엄한데 퍼주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함부로 용서하는 것. 나는 세상에서 선처란 말이 제일 싫어. 용서라는 말도 물론 싫어.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다못해 깽값이라도 내라. 그러면 용서를 해줄지도 몰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진정한 용서는 벌을 달게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내킬 때 해주는 거예요. 벌도 안 받았는데 뭐하러 용서를 해주고 뭐하러 선처를 해줘요? 요즘에 어린애들 많이 사고치죠. 이런 애새끼들은 필히 엄벌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젊은 애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쳐요? 그럼 또 경찰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뭐 애들 앞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천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선처를 하느니 이지랄. 근데 이거는 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거예요. 아무 처벌도 안 받으면은 더 대담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청소년들 뭐 그렇게 사고 쳐가지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그냥 쉽게 풀어주는데 이거는 선처할 거면은 경찰서에 애초에 신고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금 낭비고 공권력 낭비야. 그리고 세 번째,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쓸데없는 배려랄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기적으로 구는 인간들이 있어요. 너는 착해 이러면서 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부탁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하려고 순전히. 여러분, 이기적인 타인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세요. 상대방한테만 좋은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이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착한 행동은 그런 이기적인 애들한테 호구로 잡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배려하는 것. 이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애들이 부탁을 했을 때는 뭐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하세요. 내가 한번 양보해줬다? 그냥 쿠폰처럼 다음에 네가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란 말이에요. 괜히 막 당하고 나중에 찡찡거리지 말고. 이렇게 당한 애들 있고 뭐 착하면 호구당한다. 저 호구 취급당했어. 징징징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너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물러터져가지고 호구를 당한 거야. 참고로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제일 싫은 인간들 아가리로만 착한 척하는 애들. 지는 아무것도 안 해. 지는 천하 이기적인 쌍년이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강요를 해. 꼭 이런 애들 있잖아. 연예인들 얼마 기부했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하냐? 막 악플 달고 이지랄하면서 자기는 기부? 뭐 10원 한 장 안 해놓고서 꼭 그런 얘기하고. 또 이제 아가리로만 성인군자야. 제가 이모 얘기할 때 그 영상에 댓글이 날라갔잖아요. 그 전에 제가 댓글이 있었을 때 살펴봤는데 이모랑 할머니를 용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아니 그럼 댁도 차가운 지하실에서 쥐새끼들이랑 한번 취침을 해보세요. 보온도 안 되는 데서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또 술 처먹지 마세요. 영상에서. 잠깐 제가 언급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내가 밥에다 락스 탔다고. 이렇게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에 무슨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범죄잖아. 이지랄. 내가 락스 탔냐고. 락스 탔어? 락스 탔냐고. 아니 그러면 10살짜리 조그만 여자애를 혁대로 때리고 술심부름 시키고 그거는 정당한 거야? 그건 괜찮냐고. 그거는 선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그런 나쁜 맘을 먹으면 안 되지 이지랄. 아주 성인군자 나셨어?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역겨워요. 그리고 아가리로만 이렇게 떠드는 애들은 손절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린 착하게 살아야 돼. 저런 가짜 착한 말고 진짜 착한 말이죠. 그래야지 뭔가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좋아진단 말이야. 세상 사람 모두가 이기적으로 쓰레기같이 굴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이 더 많아져요. 우리가 도덕과 법률을 지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덜 손해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담시티냐고. 배트맨이세요? 고담시티처럼 맨날 사건 사고 나고 그러면 좋냐고요. 자, 이제 길게 떠들었으니까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 진짜 착함과 유사품 착함을 구분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발전 있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됩니다. 착한 척으로 본인과 주변인을 괴롭히지 말고 착함의 허울을 쓴 강요를 받는다면 거기에 항의하고 맞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